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언론 탄압 또 공영방송 장악 시도에 맞서서 야사당이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언론 자유를 군사 독재 정권 시절로 회귀시키려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다양한 공동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언론 자유가 무너지고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시민사회와도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지난 대정부 질문 때 이명박 정부 당시 홍보수석실의 지시로 작성된 국정원 선거 개입 문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끝내 그 문건의 진실성을 무시하며 답변을 거부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자료는 개인정보 공개 청구에 의해서 받은 자료라는 것을 이미 밝힌 바 있고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7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재판 당시 국정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찰 수사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국정원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한 국정원 직원이 이동관 홍보수석 재임 시 홍보수석실의 요청에 따라 언론장악 선거 개입 문건을 작성했다라고 진술한 문건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 직원의 진술에 따르면 홍보수석실이 문건 제목뿐 아니라 소제목, 목차까지 구체적 보고를 요구했다고 하고요. 단순하게 보고받은 것이 아니라 언론 장악을 위한 선거 개입 목적으로 구체적 지시를 하고 실행 계획까지 마련한 것입니다. 이렇듯 언론 장악을 실행했던 이동관 특보에 대해서 여전히 방통위원장 지명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또 지명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나무인으로 계속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굉장한 유감을 표합니다. 오늘 회견을 계기로 해서 야사당이 언론 장악 저지를 위해서 함께 힘을 모을 것입니다. 바이든 날리면이 시작이었습니다. 이를 보도한 MBC 취재 협조 거부라는 적반하장식 탄압을 시작으로 정권 반대 언론사의 특정 보도와 취재를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고발하고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청구까지 남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의 면직 집행정지 청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사실상 내정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 탄압을 진두지휘했던 핵심 인사를 언론의 중립성을 수호하는 자리에 올리겠다는 것입니다. 언론 탄압 시즌2를 열고야 말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고밖에 평할 수 없습니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졸속 추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KBS 사장 교체를 목표로 감사원을 동원해가며 장장 9개월 동안 KBS를 3번이나 감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 사실을 단 한 톨도 밝혀내지 못하니 이번에는 수신료 분리징수로 공영방송의 가치를 기어코 꺾어내겠다는 겁니다. TV 수신료 통합징수는 공영방송이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였습니다. 소위 미디어 복지국가라고 불리는 국가들은 공영방송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신료를 조세 형태로 걷기도 합니다. 이 또한 진지하게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방송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에서 정반대로 대한민국 정부는 공영방송의 존립을 위태롭게 만들기 위한 궁리만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최근 수신료 분리징수 사태의 본질입니다. 수신료를 분리징수해야 국민 부담이 낮아진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이야말로 가짜뉴스입니다. 오히려 수신료를 통합징수해야 국민의 부담이 적어지고 공영방송의 가치가 지켜진다는 것이 증명된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들은 통합징수로 1년에 3만 원의 수신료를 부담하지만 분리징수를 하고 있는 영국은 25만 원, 독일은 28만 원, 일본은 14만 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도 KBS 수신료 통합징수가 정당하다고 여러 차례 인정해 왔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사회가 일궈온 합의를 외면하고 있는 것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일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매일 입에 붙이고 사는 보편적 가치의 요체에 대해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았던 앵커 윌터
윌터 크론카이트는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민주주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는 공기나 물과 다름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언론 장악 기도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첫 걸음이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언론 장악을 통해서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켜버리고자 하는 이 윤석열 정권에 맞서고자,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당은 야사당의 단호하고 단결된 공조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MBC 기자 전용기 탑승해서 배제하는 윤 대통령의 째째함, 이제는 무지막지한 방송 장악 기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부당하게 면직하더니 이동관 특보를 그 자리에 앉힌다고 합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KBS 사장 끌어내리는 등 방송 장악을 주도하고 가짜 뉴스 퍼뜨리는 극우 유튜브 채널에 힘을 보태겠다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하려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잘라내고 방송 장악에 칼춤을 추며 방송을 극우 유튜버들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옹렬함과 무모함은 공영방송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에서 또 한 번 빛을 발합니다. 공영방송의 의미나 역할에 대한 이해는커녕 아무런 대책도 없이 시행령 개정으로 수신료 분리징수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헌법이 정한 3권 분립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고 말겠다는 대통령의 졸렬함, 그 피해는 우리 방송 종사자와 국민입니다. 대단한 것인 양 생색내며 도어 스태핑 하다가 연이은 말실수로 실력 부족이 드러나자 뒤로 숨어버린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방송 장악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정권의 방송 장악 저지, 방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야당과 시민사회, 국민 여러분과 굳게 연대하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이유는 기울어진 언론 환경에 있다.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의 발언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권력이 언론을 조종하면 여론이 바뀌어서 다시 권력을 추종할 거라는 생각은 낡았습니다. 대한민국 시민들은 각자의 취향대로 뉴스를 소비하고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권력만 그걸 모릅니다. 어쩌면 다 알면서도 자기 사람들 먹고 살리기 위해 하는 생계투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언론 정상화니 언론 장악이니 하는 싸움에 이미 주권자는 질리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야사당 공동행동에 정의당도 동참합니다. 그만들 좀 하시라고 말리고 오겠습니다.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에서 공영방송이 갖는 중요성, 그리고 우리가 만들고 지켜온 언론의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저지하기 위해 야사당이 공동행동에 나섭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가 전방위적으로 자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까지 동원해 언론 탄압에 나서고 있고, 이명박 정권에서 군사정권의 보도지침을 다시 살려낸 언론 장악의 설계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 후보로 거론하면서 언론 자유가 무너진 흑역사를 다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국정수행 지지율의 원인을 집권 세력의 부족함에서 찾지 않고 기울어진 언론 지형이 원인이라는 오진을 내리고 땡윤 뉴스를 만들기 위한 언론 장악의 혈안이 돼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 날리면 외교 참사 이후
MBC 기자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MBC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로 압박하고 한동훈 장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구실로 MBC 뉴스룸에 압수수색까지 벌였습니다. 듣기 싫은 방송을 없애기 위해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해 예산을 깎더니 긴급 수혈 예산도 보류시켜 방송 기능 중단까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준공영 보도 전문 채널 YTN을 민영화하기 위해 YTN 대주주인 공공기관의 팔을 비틀어 주식을 매각하도록 하는 등 윤석열 정권은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기 위한 탄압을 서슴지 않아 왔습니다. 정권 초부터 땡뉴 뉴스를 주문하며 비판적 언론을 탄압한 결과 올해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47위로 전년보다 4단계나 하락했습니다. 내년 총선이 불과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는 본격적으로 공영방송을 향하고 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직접 나선 엉터리 여론조사를 근거로 공영방송 KBS의 주요 재원을 허물어뜨릴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을 부당 면직시킨 후 반쪽짜리 방통위를 앞세워서 시행령 개정으로 국회의 입법권마저 침해하면서 공영방송 재원 옥죄기를 통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야사당은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소나기에 넣으려는 윤석열 정권의 시도에 함께 맞설 것입니다. 시민사회와도 함께 연대해 민주주의의 기둥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내겠습니다. 야사당 언론장악저지 대책위는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시도에는 힘을 모아 단호히 맞설 것입니다. 소통과 자유를 강조하더니 불통과 언론 탄압을 앞세우며 독재 정권 시절 언론장악 흑역사를 다시 쓰려 하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자유 말살 시도는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국민들께서도 이미 탈락 판정을 내리신 이동관 특보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반대합니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설계자로 국정원까지 동원한 언론장악 장본인인 이동관 현 대통령실 대외협력 특보는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국민의 뜻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시 반대한다는 국민이 과반이 넘습니다. 국민 의견을 겸허히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성공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셋째, 공영방송 KBS의 보도를 통제하려는 의도로 제대로 된 국민 여론 수렴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은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TV 수신료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어설픈 여론몰이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합니다. 또한 여야가 함께 국회 내 공영방송 공공성 강화 특위를 설치해 수신료를 포함한 공영방송의 재원과 공공성 강화 정책을 함께 모색해야 합니다. 우리 야사당 언론대책위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을 저지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강화해 공영방송을 정권의 소나기가 아닌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2023년 6월 22일 윤석열 정권 언론장악 저지 야사당 공동대책위원회